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타격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관측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관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군부가 북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한국에 대한 많은 것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과 군수 담당으로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부 최고 서열 인사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별도의 담화를 내고 만약 한국군이 북한을 상대로 선제 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가차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한국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욱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한국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비난 담화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파기하는 등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깨므로써 얻을 것도 있지만 잃을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북한을 한 걸음에 그냥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깬다라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벼랑 끝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가능성을 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위협행위 등 군사적 긴장 유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다만 당장 9.19 합의 파기 등은 자신들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파기를 위협하는 수준의 행보를 보이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나서서 깬다 그러면 MDL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 행동, 그다음에 항공기 정찰 이런 거는 북한은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확성기 방송 이런 거는 북한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일이거든요. 아마 깨도 부분적으로 깨지 전면 파기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 미한동맹 강화와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표방하며 문재인 현 정부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선 강하게 대응을 하게 나오면 또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서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기회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두 담화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에 실은 것에 주목하면서 내부 메시지 관리 차원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국면에서 주민 결속을 위한 위기감 조성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담화를 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성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한국과 중국 측 북핵 대표와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성김 대표는 3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연쇄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북한 문제들을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성김 대사는 이 기간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반도의 최신 상황을 논의하고 류사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와도 만나 북한 관련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노규덕 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4일 성킴 대표와 만나 북한의 ICBM 발사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3일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 협의 대표단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해 미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긴밀한 미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한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한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외교와 안보, 경제 분야에서 삼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추진 등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표단은 4일에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하며 5일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미한 군 당국이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변화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새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다양한 무기 시험으로 전략적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위해 전략기획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최근 양국 합참의장은 전략기획 지시에 서명하는 등 새 작전 계획 작성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군의 작전 계획 5015가 작성된 이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새로 작성하는 작전 계획에는 이런 안보 상황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since 5015, North Korea has demonstrated the ability to hit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with nuclear weapons with the Hwasong 14 and 15 launches. It's working towards the multi-warhead ICBM with the Hwasong 17. 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2017년 이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이 극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새로운 작전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2017년 마지막 핵실험은 다른 어떤 실험보다 최소 10배는 더 큰 규모였다면서 2017년 이후 향상된 ICBM 능력과 핵무기 보유를 반영한 새 작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now proven that they have at least 2 long-range ICBMs that can hit the United States, and they have shown, as they proved in 2017, that they have a nuclear weapon.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무기 종류가 다양하게 발전해왔다며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으로 주장한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해 전략적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억지력을 위한 새로운 안보 환경 적응을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for deterrence to be critical, it has to adapt to a new strategic environment, and North Korea's capabilities are increasing, and I think that requires a hard look at what we have and how we can strengthen deterrence. 미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새 작전 계획은 북한의 핵과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통제센터는 쉽게 표적이 될 수 있는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곳에 배치해야 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는 다른 방어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필수적 기술 정보를 해킹을 통해 입수하거나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1일 공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유엔 가맹국의 정보라면서 북한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를 해커의 지원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면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 회피 기술을 완성했을 가능성이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배치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북한 기관 5곳에 대해 추가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4번째 대북 독자 제재인데 일본도 북한인 6명과 러시아인 3명을 제재하며 올 들어 첫 대북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기관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켓공업부와 합장강 무역회사, 조선 노운산 무역회사, 조선 승리산 무역회사, 운천 무역회사 등 자회사 4곳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연구 개발 조직과 수익 창출에 관여하는 자회사 4곳을 겨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 자회사 4곳은 북한 내 합작기업 설립을 비롯해 중국 기업과의 대규모 사업 모색, 정보기술, 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해외 수출, 해외 식당 설립, 유럽산 대형 장비 수입 등에 관여하며 로켓 공업부를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관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소유한 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며 미국의 제재를 고의로 회피하려는 외국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무부는 경고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정책을 주제로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국방부의 존 플럼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가 출석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거론했습니다. Examples include supporting global norm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maining postured to conduct WMD interdictions and preparing our partners to do so, and implementing UN sanctions to impede illicit North Korean trade.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날 올해 들어 첫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인 6명과 러시아 국적자 3명의 자산을 동결 조치한 것입니다. 최근 호주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일본이 미국과 같은 날 대북 조치에 나선 것인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은 영내와 세계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응해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들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